회피형 남자와 마마보이 사이의 연관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뿌리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유형의 남성이 보이는 행동 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부터 성인이 된 후의 연애관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자들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아기나 아동기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경험했거나 아버지의 부재 또는 정서적 방임 상황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권위적이기만 한 경우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의존하게 돼요. 이때 어머니가 아이의 감정적 욕구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이를 자신의 정서적 파트너로 삼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이는 어머니와 건강하지 못한 밀착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며 동시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회피나 도피를 선택하는 패턴을 내재화해요. 어머니가 아이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아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호막 역할을 지나치게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전통적으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기대가 강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머니들은 아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과부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즉시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려 하고 아들의 선택과 결정에도 깊숙이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남자들이 감정적 친밀감에 대해 갖게 되는 왜곡된 인식이에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감정적 소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돼요.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모든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성인이 된 후 연애관계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회피형 마마보이는 연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경향을 보여요. 연인과 직접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심지어 어머니가 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연인에게 극도의 당황감과 소외감을 안겨줘요. 또한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때도 연인보다 어머니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요. 취업, 이직, 결혼, 거주지 선택 등 두 사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조차 어머니와 먼저 상의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연인과의 약속이나 계획을 쉽게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연인은 자신이 이 남자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되며 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머니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 회피형 마마보이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상적 갈등이나 고민까지도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연인과 데이트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거나 연인의 행동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해석과 조언을 구해요. 이는 연인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과의 관계가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평가받고 있다는 불편함을 야기해요. 특히 이런 남자들이 보이는 가장 문제적인 행동 패턴 중 하나는 연인을 어머니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해주던 것들을 연인에게도 기대하면서 연인의 방식이 어머니와 다르면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솜씨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식,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심지어 옷을 개는 방식까지도 어머니와 비교하면서 연인에게 어머니와 같은 방식을 요구해요. 이는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며 어머니의 폭사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겨줘요. 회피형 마마보이가 연인에게 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감정적 책임의 회피예요. 연인이 힘들어하거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요구할 때 이들은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말로는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를 방패로 내세워 직접적인 감정적 노동을 피하려 해요. 연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사항이 이 남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어머니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보이는 감정적 불일치예요. 어머니에게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연인에게는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연인이 어떤 일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방법조차 어머니에게 물어본 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연인에 대한 사랑 표현까지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나 관심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남자들과 연애하는 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에요. 이들은 어머니와는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도 연인과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 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연인의 의견보다 어머니의 의견을 더 중시하며 심지어 연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머니와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연인에게는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요. 연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남자의 진정한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잠시 거쳐가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비 신랑이 결혼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어머니와 상의한 후 결정하려 하고 예비 신부의 의견은 어머니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웨딩드레스 선택, 예식장 선정, 신혼집 마련, 심지어 허니문 장소까지도 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예비 신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결혼식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돼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남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회피 행동이에요. 연인과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며칠씩 연락을 끊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상의한 후 결론을 내리려 해요. 이 과정에서 연인은 자신이 배제된 채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외감과 함께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연인은 점차 이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어요. 자신이 이 남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어머니 다음에 부차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누적돼요.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보다 시어머니의 판단이 항상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연인은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회피형 마마보이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대신 해석해주고 표현해주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과의 대화에서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 같은 막연한 표현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회피해요. 이런 의사소통 패턴은 연인으로 하여금 이 남자의 내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연인이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도 항상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되고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져요. 반면 이런 남자들은 어머니와는 모든 내면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기 때문에 연인은 자신만 이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은 연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줘요.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상의 우려 등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연인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야 간략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남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의문을 갖게 되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결혼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져요.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어머니는 이를 바탕으로 며느리에게 직접 개입하려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사적인 문제가 시어머니에게 노출되는 것도 불편한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훈계나 조언을 하려 한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육아 문제에서도 이런 패턴은 지속돼요. 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아내와 먼저 상의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이의 교육 방침이나 양육 방식에서 아내와 시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는 무조건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에서의 결정권이 시어머니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상당해요. 경제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운영이나 큰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구하거나 심지어 어머니가 반대하는 지출은 아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요구하는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어머니와 연인 또는 배우자 사이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의존적 패턴을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하면서 새로운 관계에서 요구되는 독립성과 책임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연인이나 배우자는 어머니를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남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효도하는 좋은 아들로 생각하며 연인이 불만을 표현하면 질투심이 많거나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와의 밀접한 관계를 건강한 모자 관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연인의 요구를 어머니와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빈번해요.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져요. 연인이 문제를 제기해도 이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히려 연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머니에게 연인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옳다는 확인을 받으려 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회피형 남자와 마마보이 사이의 연관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동일한 심리적 뿌리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모자 관계에서 비롯된 애착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남성과 연애할 때는 반드시 그가 마마보이 키즈를 함께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런 패턴이 발견된다면 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은 상대방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깊은 심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이상 회피형 남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